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현대 정치사를 보면은 그 어떤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든 되게 앞선 대통령을 그 뜻을 뭐 이어받고 그 국정 운영 철학을 그대로 계승하고 이제 이런 경우보다는 앞선 대통령을 극복하고 앞선 대통령을 어떨 때는 밟고 지나가는 그런 국면이 훨씬 더 많이 펼쳐졌습니다. 그것은 좌파 정권이나 우파 정권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앞선 대통령이 이 탄핵 국면으로 중도 하차한 경우에 그 뒤를 잇는 같은 당의 후보의 경우에 그 앞선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다시 리셋할 것이냐, 재설정할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이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두 번째 치러지는 건데 마찬가지로 앞선 대통령과 같은 당에 속해 있는 국민의힘 후보 또는 범보수 진영에 있는 후보들에게 가장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가 계엄과 탄핵, 그게 가장 중심 인물이었던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인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그런 타격을 가하는 그런 결연을 얘기할 것인가? 얘기를 한다면 언제 할 것인가? 미리부터 할 것인가? 아니면 선거 운동 막바지 할 것인가? 이제 이런 화두가 남습니다. 중앙일보 사설을 여러분하고 공유를 하면서 그 내용을 쭉 읽어드리고 저 자신의 생각도 아울러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니터를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제목입니다. 윤석열과 결연 없이 새 출발 어림없다. 제목이 상당히 강합니다. 윤석열 존칭 없죠. 그냥 윤석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연 끊어내라. 그렇지 않으면 새 출발 힘들다 뭐 이런 정도의 표현이 아니라 어림없다. 매우 강력한 음, 그런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힘을합니다. 국민의힘이 1990년생인 김용태 의원을 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기용 내정하는 파격을 선보였다. 김문수 대선 후보가 74세의 고령임을 고려한 인선으로 보인다. 김용태 비대위원장 내정자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 친분이 있다는 점에서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 내정자가요. 천하용인 했을 때 그 용자에 해당되는 김용태입니다. 그래서 이준석계로 분류가 됐던 김용태 의원인데 이준석 후보가 개혁신당을 창당을 할 때 개혁신당으로 간다 만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뭐 저는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 남아서 할 일이 있다. 이런 명분으로 남아있긴 하지만 이준석 후보가 그러더군요. 지금도 같은 톡방에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그리고 비대위원장 내정됐을 때 또 축하 인사도 건네고 이제 그랬다는 점에서 친분이 여전히 돈독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친분이 있다는 점에서 반 이재명 빅텐트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것은 김문수 후보 측 생각은 언젠가 때가 오면 언젠가라고 해서 뭐 몇 달 뒤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10일 뒤가 될지 15일 뒤가 될지 또는 투표일 직전이 될지는 몰라도 반 이재명 빅텐트 빅텐트라고 하는 것은 김문수, 이준석 그리고 이제 결혼에 찬성하고 또는 이재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모여라 했을 때의 그 빅텐트를 말하는 건데요. 그때 김용태 비대위원장 내정자가 가교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어쨌든 지난달 4일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당한 이후 국민의힘은 누가 봐도 대대적인 인적 쇄신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기존 체제를 억지로 끌고 가다 결국 벼랑 끝에 몰리고서야 30대 비대위원장을 앉힌 것은 만시지탄의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김용태는 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민께서 놀라실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면서 국민 상식에 맞는 변화를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들께서 놀라실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는 모습. 우연의 일치일까요? 이준석 후보가 압도적인 새로움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압도적인 새로움을 보여드리겠다 했는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국민들이 놀라실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겠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결국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보여서 벌써부터 김용태, 이준석, 김용태 두 사람이 뭔가 케미가 딱딱 맞아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사상 초유의 후보교체 막장 드라마를 연출하면서 공당으로서의 존재 의의를 부정당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당명 개정은 물론이고 당을 완전히 해체하고 재창당하는 수준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국민의힘이 새 출발하려면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선결 과제가 있다.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이다. 말은 쉬운데요.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가 오늘날 우리나라 정통 보수 정당의 대통령 후보까지 된 데에는 지난번 계엄 국면에서 민주당의 서영교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무위원들에게 전부 다 일어서세요. 허리 굽혀 사과하세요. 라고 했을 때 왜 우리가 사과해야 되느냐라고 꼿꼿하게 앉아있던 그 사진 한 장. 다른 모든 국무위원들은 일어서서 허리를 굽혀서 사과를 하고 있는데 오로지 김문수 노동장관만이 꼿꼿하게 자리에 앉아서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던 그 사진 한 장이 가장한다면 오늘날의 김문수 대통령 후보를 만드는 겁니다. 김문수 후보의 탈알은 그 꼿꼿 김문수 사진 한 장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랬던 김문수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을 끊어내라고요? 이거 잘못하면은 지금까지 김문수 후보에게 몰려있던 득표율을 한목에 까먹어버리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갑자기 2등의 위치가 김문수, 이준석이 아니라 이준석, 김문수로 될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과의 절연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언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절연이 없으면 새 출발 어림없다 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면 어떤 분치를 해도 무용지물이며 어떤 슬로건을 내걸어도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어렵다. 빅텐트도 어림없는 일이 된다. 윤 전 대통령은 보수몰락을 자초한 장본인이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란 황당한 일을 벌이지 않았다면 조기 대선은 열리지 않았을 것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재판을 피해갈 수 없었다. 이야기는 이제 계엄 때 참 많은 사람들이 했었습니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뭐가 급해서, 뭘 쫓겨서, 물론 줄 탄핵, 심지어 예산 삭감, 감사원장까지 탄핵하는 것을 보고 윤석열 대통령은 도저히 이대로 볼 수만은 없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라는 말을 토로하고 있었지만 또 그런가 하면 일각에서는 명태균 게이트가 시시각각 다가오는 것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비상스러운 조치가 불가피했는데 그것이 비상계엄으로 나타난 것이다. 뭐 이런 말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많은 사람들은 몇 달만 참았으면 몇 달만 참았으면 이재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그걸로 항소심, 위법 판결까지 다 끝날 테인데 지금쯤이면 이미 다 끝났지 않습니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까지 됐잖아요. 그래서 저런 편식을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만 참았다면 이재명 후보는 재판을 마지막 대법원 판결까지 피해갈 수 없었다. 윤 전 대통령이 강변한 비상계엄의 근거는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만장일치로 부정당했다. 8대 0이 됐죠. 그는 머지않은 장래에 형사법정에서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뿐 아니라 공천 개입, 최상병 사건 등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해 추가로 터져나올 일이 수두룩하다. 공천 개입은 이제 명태균 게이트, 지금 김건희 여사가 소환장 받아놓고 있죠. 그 다음에 최상병 사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최상병 사건 외압 의혹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앞서서 그 의혹을 파헤치겠다. 이렇게 지금 말을 꺼내놓고 있는 마당입니다.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을 끌어안고 함께 나락으로 떨어질 셈인가? 이 사안은 김문수 후보와 김용태 내정자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미 한동훈 전 대표는 김용태에게 계엄과 탄핵 문제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며 그러지 않으면 이번 선거는 불법 계엄을 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위한 대리전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아직도 국민의힘엔 윤 전 대통령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 있다. 일각에선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한덕수 전 총리를 대선 후보로 옹립하려고 온갖 무리수를 쓴 게 윤 전 대통령의 밀집 때문이라는 의심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사실은 뭐 적잖이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한덕수 총리가 친윤 세력을 등에 업고 혹은 친윤 세력의 등에 올라타서 대선을 치르겠다라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외부에서 볼 때 그런 낌새가 보인다. 쌍권 지도부와 이른바 친윤파들, 그 현역 의원들이 한덕수를 옹립하려고 했던 것은 대선 승리보다는 그 이후 뭐 당권을 욕심냈기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과 뭐 교감 상태에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말도 돌고는 있으나 제가 취재하고 파악한 바로는 그러나 그쪽 생각이 그랬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덕수 전 총리 입장에서는 친윤 등에 올라탈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국민의힘 당이 단일화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 일임하겠다라는 말을 하기는 했지만 그것이 곧 그 친윤과 앞으로 대통령이 당선돼도 그 국정 운영을 함께 하겠다. 친윤 세력만을 연대하겠다. 이런 뜻은 전혀 아니었었습니다. 특히 한덕수 전 총리는 계엄 국면에서 일관되게 그 국무회의가 흠결이 많았다라는 말을 국회에서 언론 인터뷰에서 누차 반복해 왔습니다. 그랬는데 윤 대통령의 밀지를 갖고 그 옹립하려는 세력들의 등에 올라타려고 했다? 그건 앞뒤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그제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게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라고 의욕을 드러내는 것도 심상치 않다.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이번 대선뿐 아니라 향후 보수의 새 출발을 위해서도 필수 불가결한 과제다. 이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 제가 방금 공유해드린 그 사설의 내용은 매우
똑 부러지고 단호한 그런 논조를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정치가 그렇게 하기에는 좀 리스크가 많이 있지요. 특히 이제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이 점을 아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뭐 이 정도 강도는 아닐지라도 적당한 수위 조절을 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그런 발언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저도 예상은 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